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여성분이세요. 결혼하시면서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겪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인 사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바로 조상신이 도우셨다고 해야 할까요? 평생 이상한 사람들과 얽히지 않을 수 있었던 사연.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항상 사연 유튜브 재미있게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써봐요. 저는 20대에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가짐보다는 좀 늦게 한 편이었어요.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고 취직도 좀 늦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자리 잡고 어쩌고 하다 보니 좀 늦어졌는데요. 원래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알콩달콩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시골 출신의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지라 좀 다정한 남편을 가지길 바랐었고요. 그래서 주변에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고 직장 다니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난 남자가 여럿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연하였는데 저하고는 1살 차이였고요. 직장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다정하고 세심해서 잘 사귀었어요. 한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바로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당시 중소기업 영업직원으로 재직했어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적당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저는 남들보다 취직이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의 인정도 받고 그래서 남자친구의 스펙이 썩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만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니까 평생 살기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소개받아 만난 것이라 남자친구의 집안이나 이런 건 조금 알기는 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10년 전쯤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신 상태였고요. 다만 집에 재산은 좀 있어서 여유롭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타는 차나 옷 같은 걸 보면 유복한 게 눈에 보였고요. 취향 자체도 좀 고급스럽다고 해야 하나? 레스토랑 하나를 골라도 파인 다이닝으로 가자고 하고 저한테 돈 쓰지 않게 하고 스포츠도 테니스나 골프 쪽으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좀 그런 타입이었어요. 시계도 여러 개 있지는 않지만 한두 개 있는 것은 명품 라인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몸이셔도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돈 많으시면 혼자서도 취미 즐기면서 잘 계실 거고 시집살이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그 재산이 전부 저희한테 올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타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소개로 만나서 사귀었던지라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대해서 몰랐고 저는 시댁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냥 어떤 구성원이 있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정도만 알았지. 결국 그래서 처음으로 뵙게 된 것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였어요. 제가 남자친구 댁으로 먼저 찾아뵈었죠. 남자친구네 집은 그냥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더니 과연 위치는 강남이었지만요. 어머, 잘 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안에 인테리어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안을 둘러보면서 과연 세련되었다고 느꼈어요. 집안에서 저를 반겨주시는 예비 시어머니 역시 무척 세련된 분위기였죠.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교양 있는 말투에 세련된 태도가 무척 부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위축이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그래.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아가씨 데려온 건 처음이거든요. 여자친구는 사귀었으면서 여태 한 번도 안 데려왔어서.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셔서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남자친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태도였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사근사근하셔서 좀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처음부터 친밀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애초에 그렇게 부드럽거나 상냥한 성격이 아니어서 더욱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휴, 그래. 우리 아들하고 좋은 사이라니 나도 참 좋네.
얼른 들어요. 맛있을 거야. 게다가 내오신 디저트가 일부러 먼 곳에 가서 공수해 오신 거라더군요. 척 보기에도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제가 처음으로 온 며느리감이라서 더 신경을 써주신 거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좀 과한 것 같기는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가 두르신 게 죄다 명품인 것 같았어요. 상대적으로 젊은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화장도 아주 곱게 하셨고 손톱 끝까지 네일 하셔서 곱게 단장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졸부 느낌도 아니고 취향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신 귀부인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멋내는 것에는 크게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었고요. 무뚝뚝한 아버지와 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어머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옷은 무조건 일하기 편하면 되고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였고요. 남자친구는 도리어 그런 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를 뵈니까 좀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아유, 정말이지. 요즘 아가씨인데 참 멋을 안 내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지만 당연히 저한테도 다 들렸죠. 저는 무슨 뜻인가 싶어서 눈을 굴리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친구가 얼른 말하더군요. 아, 성실하고 얌전한 성격이라서 멋내는 거 관심 없대요. 워낙 좀 보수적인 집안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댔지? 네. 그러니 하긴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네. 시어머니의 말투는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더군요. 저는 뭔가 기분이 이상해져서 흘끈 남자친구를 보았고 남자친구는 속으로 한숨을 좀 쉬는 것 같았어요. 아 참, 내 명함 하나 가져갈래요? 내 연락처도 여기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생각났다는 듯이 지갑에서 명함을 하나 빼서 주셨어요. 거기 쓰인 핸드폰 번호 내가 개인적으로도 쓰는 거니까 너무 염려 말고 전화하면 돼. 알겠죠? 네, 어머니. 명함에는 김세리라는 이름과 함께 뷰티숍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남자친구도 취향이 세련된 타입이더니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남겨준 재산만으로도 사실 여유는 있지만 내가 그냥 노는 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도 언제 오면 내가 잘해줄게.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얌전히 네하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죠. 사실 시어머니를 뵙고 나오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나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라서요. 과연 평생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래 보여도 좋은 분이셔.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듯이 눈짓했어요. 사실 뭐 좀 까다로운 취향이시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유쾌하시거든. 그런데 워낙 멋쟁이셔서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네. 뷰티숍까지 하시면 예쁜 며느리 좋아하셨을 텐데. 난 자기가 털털하고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서 좋은데 뭘. 하긴 남편이 더 중요하지. 저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맙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아무래도 좀 못난 사람을 보는 듯한 눈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를 뵙고 왔다는 걸 아는 저희 엄마가 걱정스럽다듯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당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잘 다녀왔니? 그냥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어떠시든. 나하고 막 딱 맞는 분은 아니지 뭐. 사람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그렇긴 한데, 널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았니? 친정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앞날이 불안하니까 엄마한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느낌으로 저한테 말을 하셨는지를 털어놓았어요. 그거 걱정이구나.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세련되고 좀 돈 잘 쓰시는 취향이면 우리랑 안 맞지 뭐. 그건 그렇다. 아휴, 정말이지. 근데 엄마, 시어머니 명함 되게 웃기는 거 알아요? 명함에다가 자기 사진도 박아 놓으셨어. 사진을? 음, 미인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함에 자연스럽게 자기 사진 박아 놓은 거 처음 봤어. 되게 웃긴다? 저는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시어머니 명함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전송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걸 보시고서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은 외모에 대단한 자신감이 있나 보네. 자기 명함에 이름하고 사진까지. 이름하고 어울리긴 한다. 김세리? 연세도 많으실 텐데 되게 세련된 이름이네. 그쵸? 그 연세에는 잘 없는 이름이잖아. 이거 혹시 개명하신 걸까? 잘 모르지만 어지간하면 그렇지 않을까? 뭐 옛날 이름은 정말 희한한 거 많았으니까 커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 저 외모에 저런 뷰티샵 명함인데 거기다 무슨 숙자니 명자니 이런 이름이었으면 엄청 안 어울렸겠다. 저하고 엄마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이나 웃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보기에는 좀 희한하고 신기한 사람이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친정에는 그렇게 말을 전하고 저는 결혼까지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여전히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 평일에는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같이 다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더 비꼬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양주에 있는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닭백숙집도 있다고 해서 모시고 가자고 했죠. 사실 닭백숙집을 찾아온 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였고요. 저는 그다지 닭백숙을 좋아하지 않지만 남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이왕 어머니한테 좋은 거 사드리면서 자기도 먹고 싶은 거 먹을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차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차에 타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오늘 무슨 백숙 먹으러 간다며? 네, 어머님. 남양주에 맛있는 곳 있대요. 아휴, 백숙이 뭐니 백숙이. 촌스럽게.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셨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남자친구하고 눈길을 교환했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남자친구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제 차를 끌고 운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운전석에 있는 제 눈치를 보면서 남자친구가 민망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실 뭐 남자친구야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남자친구는 그냥 좀 소심하고 다정한 사람이라서 시어머니한테도 말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솔직히 거기서 남자친구가 고른 곳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았겠지만 저는 남자친구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시어머니께 권했죠. 그럼 어머님, 백숙 안 좋아하시면 저희 다른 거 먹으러 갈까요? 다른 거 뭐? 한정식이라든가 아니면 장어구이라든가. 남양주 쪽에 그런 식당 좋은 곳이 있는 걸 알아서 여쭤보았어요. 사실 제가 아는 식당 내에서 모시고 가야 퀄리티를 장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쭌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백숙 촌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한정식이나 장어구이를 먹으러 가자는 거야? 내가 무슨 시골에서 사는 중년 아줌마인 줄 아니? 시어머니는 표독스럽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말투셨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중년 아줌마라면 저희 엄마니까요. 그런데 그걸 말로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는데 그 사이에 핸드폰으로 남양주 맛집을 검색한 남자친구가 얼른 말을 붙였어요. 엄마, 그러면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갈까? 스테이크랑 화덕 피자, 파스타 잘하는 곳 있대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취향이 고급지다. 거기 가자, 거기.
아유, 정말이지.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백숙이 뭐니 백숙이. 취향 한번. 시어머니는 아주 한심하단 듯한 투로 말씀하시면서 투덜거리셨어요. 그 식당 처음에 댁내 아드님이 먹고 싶다고 고른 거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처음 아, 이 아줌마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은 꼭 그렇게 지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그냥저냥 웃는 얼굴로 버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남자친구가 미안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좀 까다롭지? 미안해. 원래도 좀 성격이 저러셔서 맨날 예쁜 거, 고급스러운 걸 그렇게 찾으셔. 자기가 좀 익숙해져야 할지도 몰라. 애초에 그 백숙집 자기가 고른 거잖아. 아이,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한정식이나 장어구이나 아니라는 얘기야. 좀 취향을 그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남자친구는 자기가 처음 백숙집을 골라서 저를 욕먹게 한 건 싹 잊어버렸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좀 어이도 없고 약간 속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장시간 운전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주제로 싸움을 지속하기도 싫었고요. 집에 와서 한참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좀 찜찜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건가?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건가? 저를 낮잡아보고 무시하는 시어머니만도 골치가 아픈데 거기다 더해서 자기가 먼저 잘못해놓고 저한테 은근슬쩍 잘못 전가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외출을 하지 않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갈 줄 알았는데 왜 안 가냐고 찡찡댔지만 저도 집에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대었죠. 아휴, 왔니? 엄마. 아내 할머니랑 아빠 계세요? 계시지. 지금 할머니 옛날 친구분들 오셔서 같이 놀고 계신다. 아, 미용실 할머니? 오랜만이시네. 저희는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워낙 오래 한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 할머니의 친구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희는 이사를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계속 붙박여 살면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할머니 친구분들은 이사를 가신 분들도 많았죠. 그중 한 분이 오늘 오신 미용실 할머니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여기서 미용실을 하면서 할머니와 친분이 두터우셨는데 나이 먹어 외지로 자식들 따라 나가셨거든요. 아이고, 이 집 손녀딸은 여전히 이쁘네. 그렇지 뭐. 제가 이제 다 커서 시집을 간다니 내가 얼마나 세월이 무상하겠어. 방문을 열어두고 수다를 떨던 할머니 두 분께서 저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뵙던 분이라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뵌 할머니한테도 볼에 뽀뽀하면서 애교를 부렸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마구 뽀뽀를 해주셨고 미용실 할머니가 부럽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손녀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집에는 죄다 시꺼먼 손자들 뿐이야. 아유, 손자들이면 든든하고 좋지 뭘 그래? 하나도 제대로 나한테 신경 쓰는 놈이 없어. 하여간 아들놈 손자놈 할 것 없이 길러봤자 쓸데가 없다니까. 미용실 할머니가 투덜대셨어요. 저는 반가운 김에 할머니들 주전부리를 챙겨서 상에 놓아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수다를 떨었죠. 그러던 중에 제 결혼 상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안이야? 미용실 할머니가 눈을 빛내면서 물으시더군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던지라 좀 떨떠름하게 웃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으셨고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주스와 커피를 가지고 온 엄마도 방에 들어와 합류하셨죠. 뭐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어머니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투덜거림에 미용실 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동시에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응? 왜? 아니,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니. 별로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할미한테 말해봐라. 친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걱정되신다는 듯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마음가짐으로 여태 있었던 일들을 죄다 말씀드렸죠. 미용실 할머니도 친할머니도 조금 심각한 얼굴이 되셨어요. 가만 들어보니 그 사람 굉장히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은 사람 아니냐? 너희 신랑도 그렇다고? 취향이? 네, 골프랑 테니스도 좋아하고 명품 많고 사실 중소기업 영업사원이라 그렇게 막 잘 버는 편은 아닌데 집안에 돈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쓰나 봐요.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거든요. 물론 영업사원들이 외제차 많이 끌고 다니긴 하지만 그거 결혼 상대로는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심각한 건데. 미용실 할머니도 미간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낄낄대면서 지갑을 뒤지셨죠. 아유, 어머님, 이거 보실래요? 그 시어머니라는 양반 굉장히 자기 미모에 자신이 있나 봐요. 응? 엄마는 시어머니의 명함을 꺼내서 할머니들께 보여드렸어요. 미용실 할머니는 그걸 보더니 깔깔대고 웃으시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명함에 이런 사진을 올려놨어? 아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일세. 사실 시어머니 명함에 넣어져 있는 사진은 화장을 아주 많이 하고 포토샵으로 만져놔서 원래 시어머니 얼굴하고도 많이 달랐어요. 그걸 보면서 혀를 차시던 친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명함을 가까이 들여다보셨죠. 이거 어딘지 낯이 있는데. 응? 그러고 보니 나도... 친할머니와 미용실 할머니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명함 사진은 꽤 작았고 너무 변형을 시켜놔서 사실 실물하고 많이 달랐기에 두 분이 다른 사람과 헷갈리시는 것 같았죠. 그 사진 시어머니 실물하고 많이 달라요, 할머니. 화장하고 포토샵 떡칠이라. 아하, 그렇구나. 어쩐지. 할머니와 미용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묘하게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그 주 주말에는 본가에서 회포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남자친구와의 예비 시댁을 좀 두고 보자 했죠. 뭐 아직 결혼식장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판단할 시간은 충분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한참 동안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그렇게 싫은 소리나 싫은 짓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어머니만 빼면 남자친구는 저하고 잘 맞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성격이 부드러운 편이고 돈을 너무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걸 자기한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쫌팽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고 저한테 세심하고 다정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지간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죠. 결혼식장도 잡고 상견례 일자도 잡았어요. 사실 결혼식장 잡을 때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모은 돈이 많지 않았고 저희 집이나 시댁에서 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그 돈을 허례허식에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집을 사는데 보태야 나중에 재산을 불릴 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 더 호화로운 곳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런 곳 얼마나 비싼지 알아? 예식장 자체도 비싸지만 그런 곳에서는 다 생화장식이 기본이야. 생화장식 돈 정말 엄청나게 든단 말이야.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번 하고 마는 거니까 저렴하게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는 새 신부로 로망도 없냐? 로망이 밥 먹여줘? 난 그런 거 없어. 남자친구는 다 좋은데 사람이 철이 없고 돈 쓰는 일을 무서워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언제나 근검절약해야 나중에라도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연봉이 높지도 않아서 더 걱정이었죠. 아니 사실 연봉이 높지 않은 게 아니라 낮은 편이었어요. 과연 제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식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이 될 정도로요. 뭐 제가 중견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외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벌이가 너무 낮으면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식장을 말했어요. 비용하고 이것저것 정리까지 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맙소사 호텔 예식장으로만 좌르르 뽑아왔더라고요. 아니, 자기 진짜로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 난 진짜 여기여야 해. 그래야 하객들한테도 가오가 살지. 가오? 아니, 당신은 무슨 결혼을 가오로 해? 그냥 하객들한테 잘 살라고 축하받는 자리지. 아, 진짜. 난 영업사원이야, 자기. 영업사원은 거래처 가서도 잘 나간다고 인정을 받아야 더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시끄러워. 그런 말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 말을 무시했어요. 뭐 친정이나 시댁 둘 중 하나라도 대단히 잘 살아서 호텔 예식비를 전부 내주실 수 있으면 몰라도 저희끼리 돈 짜내서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호텔 예식이 말이 되나요? 밥값도 올라서 축의금으로 메꿀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하고 엄청 싸웠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로 제가 돈을 아끼고 남자친구가 돈을 더 쓰자고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대체 결혼식을 호텔에서 해서 뭐가 남는다는 건지. 하지만 제 쪽이 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는 호텔이 아닌 일반 예식장으로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제가 일을 거의 다 알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했죠. 결국 예식장과 다른 문제들도 전부 제 마음대로 해놓고서 상견례 날짜도 잡았어요. 상견례 장소는 아주 비싼 파인다이닝으로 잡길래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면 정말 삐져서 파혼한다고 할까봐 그냥 그러라고 했죠. 사실 남자친구가 하도 철없이 굴어서 저도 약간 이거 파혼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메리지 블루라고 하죠. 결혼 전 우울증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혼수 살 거 있냐면서 같이 백화점에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안 나가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서 꾸역꾸역 나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백화점에 나가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쇼핑을 할 생각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쇼핑 나가서도 진짜 돈을 많이 쓰셨어요. 저는 그래도 절약에 신경 쓰는 편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쇼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 혼수 살 때는 돈 신경 쓰면 안 된다면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한테 비싼 가전을 사라고 하셨어요. 말로는 자기가 충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준다고 하시는데 사실 거의 요구나 다름없더라고요. 세트로 되어 있는 비싼 호수들 사서 거기서 안 쓰는 건 자기를 주면 된다느니 제가 쓰지도 않는 의료관리 같은 것도 살면서 꼭 필요한 가전이라느니 하면서요. 사실 저는 냉장고도 큰 거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한 크기의 가전들로만 구성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제 눈치도 보지 않고 살려고 덤벼들어서 그걸 말리는 것만도 진이 빠졌어요. 데이트할 때야 남편의 고급스러운 취향이 좋았죠. 그런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 돈이면 조금씩 모아서 집을 사는데 보태야 하는데 우리 지금 결혼 자금으로 집 못 사서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 머릿속에 가득 차서요. 셋이 나가서는 카페도 백화점 카페로 들어갔죠. 아이고, 차 한 잔에 얼마나 비싸던지. 호텔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이라나 뭐라나.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씀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하고 남자친구는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시시덕대면서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대체 왜 여기에 와 있나, 우리 혼수 사러 온 거 아니었나. 정작 혼수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도 못 사고. 아니 왜 우리 혼수 사는 거에 시어머니 의견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해할 수도 없어서 정말 죽겠더군요. 결국 그날은 정말 돈을 쓰고만 왔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가느라 기름값이 든 건 그렇다 칠게요. 그런데 백화점 카페 이곳저곳에 3번이나 갔고요. 심지어 한 곳은 아메리카노가 9,000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파인다이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게 또 3사람에 15만 원이 넘게 들었고요. 아니 이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있으면 무슨 돈이 쪽쪽 빨려서 빈털터리가 되겠더라고요. 정말 이 결혼이 맞는 건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물으기에는 너무 걸린 게 많고 하니까 저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혼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로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상견례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너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엄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았지만 저는 일단 괜찮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서요. 그런데 엄마가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이신 거예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너희 친할머니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요? 너희 시어머니 혹시 고향 어디인지 아니? 혹시 친가댁 있던 거기 아니야? 네? 엄마의 엉뚱한 물음에 저는 좀 어리둥절해졌어요. 나 아직 시어머니 고향까지는 몰라요, 엄마. 그렇지. 그게, 왜? 아니야, 아닐 거다. 엄마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지만 전화에선 무슨 말이냐고 닥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그냥 궁금증만 아는 채로 상견례 날을 기다렸죠. 상견례 전날 엄마가 먼저 제 자취방에 올라오셔서 같이 밤을 지냈어요.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이상했던 낌새는 없었고 그냥 엄마는 네가 결혼해서 아쉬워서 그런다며 한껏 서운해하셨죠. 엄마하고 오랜만에 같이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상관 안 한 채로 엄마한테 꼭 안겨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아버지나 할머니 모시고 올라오시느라고 하루 늦게 상견례 날짜에 맞게 올라오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상견례 날이 되어서 저와 엄마는 조금 일찍 나왔어요. 미리 예약해둔 한식당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곳이었고 시어머니 취향에 맞게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죠. 아유, 좋은 곳 예약했네. 엄마는 저한테 조용히 속삭이셨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제가 예약했다면 이렇게 호화로운 곳은 잡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 취향에 맞추다 보니 이런 곳이 된 거였죠. 그런데 전화가 와서 차가 막혀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좀 늦으신다는 거예요. 곧 정시 시각에 맞추어서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왔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가 늦으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러냐고 하면서 우아하게 웃으셨어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부인께서 워낙 미인이시고 고상하시다고 우리 딸이 칭찬이 아주 늘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상냥하게 시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로 그 칭찬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사실 저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좀 취향이 다른데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잘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흘끗 제 쪽을 살펴보았어요. 노골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한 눈치라서 엄마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죠.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적골이라니 진짜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위기를 팍팍 풍기면서 말했어요. 아유, 정말 사실 혼수를 같이 사러 나갔는데 제가 골라준 걸 며느리가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실용적인 아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좀 취향에 맞게 우아하고 예쁜 걸 골라주고 싶었는데요. 그 우아하고 예쁜 거가 제가 고른 것보다 절반 이상 비싸지만 않아서도 샀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지? 싶어서 저는 진짜 의아하더라고요. 저 나이까지 어찌 저러고 살았나 싶어서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시시콜콜 그동안 저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내 딸이 잘한 것 같은데? 싶을 법한 이야기들 뿐이었죠. 저희 엄마도 당연히 저와 비슷해서 돈을 쓸데없이 쓰는 걸 참 싫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걸 취향이 고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려치고 있으니 저희 엄마 표정도 점점 더 이상해져 갔어요. 하여튼 저희 아들이 결혼식장도 좋은 곳을 잡자고 했는데
호텔 예식장이 너무 비싸다고 며느리가 싫다고 했다더군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그 정도도 못 쓰는지 원.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상견례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사부인, 한 번 하고 마는 결혼식이니 아껴서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안 그런가요? 저희 엄마는 듣다 못 견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누가 봐도 우리 형편에 호텔 예식장은 너무 사치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희 엄마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셨는지 고개를 돌리고는 작게 중얼거리는 거였어요. 거지 같은 집구석. 뭐라고 더 투덜거리기는 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작게 말하기는 했지만 저하고 엄마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대놓고 면전에 욕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뭐라고 반응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시어머니를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조금 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처럼 상큼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마치 왜 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때 아버지와 할머니가 도착하셨는지 예약한 룸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룸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들어오셨죠. 오셨어요? 저는 이 이상한 분위기에서 구해줄 사람들이 왔다 싶어서 반갑게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저의 얼굴은 보시지도 않고 시어머니 쪽을 향해 삿대질을 냈다 하시는 거예요. 말자 이년아, 내 돈 5억 당장 갚아. 순간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할머니를 보다가 입을 쩍 벌렸어요. 어머나! 어머나 같은 소리 하네. 이 사기꾼년. 너 내 돈 가지고 어디다 써버렸어? 이년아, 너 경찰서에 가려니 지금 내 소녀딸한테 네가.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노에서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뒤로 벌벌 떨면서 물러섰지만 갈 곳이 없었죠. 어떻게 여기. 네가 구박하던 며느리감이 내 손녀딸이다 이년아. 너 그때 동네 돈 다 헤쳐먹고 달아난 주제에 어디서 이런 짓을 해?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급하게 지갑과 옷을 챙겨들더니 남자친구를 끌고 도망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잡으려 했지만 정말 무슨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그 중간을 막아섰고 남자친구와 아빠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막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빠져나갔고 곧 뒤따라서 남자친구도 도망가 버렸죠. 아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두 사람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이쪽이 시끄러우니까 점원들도 다들 웅성거리면서 저희 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할머니, 이게 무슨... 저는 어차피 이 결혼에 파혼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기에 그리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희 엄마는 거의 기절 직전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왕 망가진 상견례 자리 우리끼리라도 밥 먹자 싶어서 일단 문을 닫고 할머니와 아빠한테 앉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들은 그대로다. 저것이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돈을 죄다 헤쳐먹고 달아난 년이야. 아니, 진짜로?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하게 부유하게 살던 중년 부인이었는데 과거의 사기꾼이었다뇨. 그래, 내가 그 명함 계속 보면서 고민했다. 미용실 할망구도 분명히 그년하고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어. 그 미용실 할망구도 그년한테 당했거든. 그런데 도대체 얼굴의 분칠을 얼마나 한 건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단다. 아빠가 대신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분에 못 이기신 듯 물컵을 들어서 꿀꺽 마시셨죠. 그래, 그래서 그 뷰티샵인지 뭔지 거기 검색해달라고 하고 이름은 다른데 본판이 남아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네 아빠한테 알아보라고 했다. 피부관리시 이름 걸고 영업하러 다녀서 그런지 얼굴 사진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그거 보니까 알겠더라.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년은 그년이지.
할머니는 거침없이 말씀하시면서 욕을 퍼부으셨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셨죠. 지금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법적인 처벌은 어렵겠지만 저런 인간이 있다는 걸 알릴 필요는 있어. 대놓고 하면 우리한테 도리어 뒤집어 씌울 테니 나중에 인터넷 카페에 아름아름 알려야 할 것 같다. 그 뷰티샵 사장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세상에. 머리가 너무 띵해서 눈앞이 핑 돌더군요. 저는 테이블에 기대서 머리를 짚었는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할 뻔했구나. 내 시어머니가 사기꾼이 될 뻔했어, 엄마. 와, 진짜 그대로 결혼 진행했으면 대체 무슨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파토나게 된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소녀 살렸다. 내 그년을 아주 조져버렸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연신 안타깝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너무 허탈하니까 웃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가족들하고 그 상견례장에서 신나게 밥만 먹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장마저도 전부 제 이름으로 예약해두어서 취소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었죠. 그나마 집 마련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